스님께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불교의 응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처님이 오셔서 네. 탄생계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네네. 이렇게 이제 선언했다고 하잖아요.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화엄경 언어를 빌리면 네. 온 우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그물의 그물코처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세상 어디도 네. 나홀로 살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네. 그런 곳이 있지도 않다. 그런 것을 이제 한 몸, 네. 한 마음, 네. 한 생명이다. 좀 우리가 이제 평소 네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예로 삼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네. 보통 우리는 이제 꽃밭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아름다운 꽃밭. 아주 좋은 것을 네. 얘기할 때. 그런데 꽃밭 하면 네.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 네. 선택받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생겨요. 소외, 선택과 소외. 그것은 곧 차별, 네.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개발과 성장 논리가 기후위기를 몰고 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 연결시켜보면 하나는 좋은 거니까 선택하고 하나는 나쁜 거니까 버리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확대해 가겠다고 하는 게 이제 개발 논리와 성장 논리잖아요. 그러네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간들 사이를 파괴하기도 하고 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그것이 결국은 기후위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야, 그럼 꽃만 예쁘게 키우자고 잡초도 뽑으면 안 되겠네요. 모두가 꽃으로 인정되고 존중되고 서로 더불어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네요. 이런 삶이 가능한 곳을 네.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준 동체대비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동체대비. 바로 모두를 꽃으로 더불어 함께 그것이 곧 인간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삶의 내용에 대한 정답이기도 하고 기후위기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네. 정답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불교는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등 종교 유산과 함께 사찰림 등의 우수한 생태환경, 문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일지라도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곧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의 근본이며 청정한 수행가품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심하도다. 언제나 분주하고 고달프게 술을 타고 술을 찾고 있네. 세 가지 옥과 바로한계를 뜻하는 삼위일발의 무소유적 삶과 채식, 바로공양 등의 불교적 생활양식은 불교의 기본 정신과 생활 양식으로서 오늘날 환경적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살생의 생명 존중 사상과 나와 환경은 하나라는 의정부리의 자연관, 그것이 생태적 종교, 불교가 갖는 의미입니다. 저는 지리산 중턱의 화림원에 왔습니다. 예전 실상사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었던 곳입니다. 이런 건물들도 되게 자연 친화적이네요. 네, 그래서 누가 보면 이걸 해우소로 생각 안 하고요. 아, 해우소인가요? 네, 해우소입니다. 오히려 향기가 나는데요, 여기 오니까? 이거 무슨 향이에요? 이게 숲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향들. 이야. 야. 그래서 딱 창이 제일 좋은 게 저도 밖을 네. 바라볼 수 있는 창과 앉아있다면 새도 보이고 가끔 이제 고라니도 보이고. 이게 도시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제일 깨끗한 화장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봐도 다 그냥 이렇게 또 톱밥인가요? 그러니까 톱밥이에요. 야. 뭐 전혀 뭐 냄새도 없고. 이야, 여기는 완전히 정말 그냥 자연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네요. 와, 정말 멋지네요. 보시면 다 톱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전혀 뭐 냄새나는 거 없고. 이름하여 생태 뒷간. 1년간 쌓인 대변을 톱밥과 섞어 발효시키면 최고의 퇴비가 되고 이 퇴비는 유기농법 농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현대인이 배설하는 분뇨는 거의 다 오물로 처리되지만 이곳에서는 가장 훌륭한 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배설물이 사람의 몸과 땅, 먹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림원의 농사는 생명을 살려내는 방식을 따릅니다. 잡초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도 다 존재 이유대로 두는 생태 농법입니다. 양쪽의 밭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베어놨던 풀이 그대로 덮여져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풀을 일단 뽑지 않고 베거든요. 네네. 베어내면은 이 풀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덮어놔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단은 가뭄이 들거나 했을 때 흙이 마르질 않아요. 이게 이제 수분 유지가 되는 거죠, 덮어서. 야, 풀로 풀을 막는 거네요. 그렇죠. 풀로 풀을 막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풀은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흙속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흙속에 양분으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밭에다가는 굳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물이 자라는데 필요하다는 비료라든가 이런 걸 전혀 주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 이 나온 풀에 의해서 그 양분이 작물한테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저희 생태화장실에서 나온 퇴비를 좀 위에 덮어준다든가 그 오줌을 넣어준다든가 네네. 이렇게 해서 작물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벌레는 오는데 벌레가 오히려 안 오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그쵸, 꽃이 그쵸. 피면 나비가 오듯이. 네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자기가 작물을 심어 놓으면 그 작물을 먹이로 하는 곤충들이 와요. 나비도 오고 여러 가지 벌레들이 오는데, 근데 그게 작물을 해칠 만큼 크게 그 뭐랄까 작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물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또 먹이로 하는 또 다른 상위 포식자가 같이 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 개체 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조금 이렇게 뜯어 먹긴 하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데 불편하거나 전혀 먹을 게 없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밭에서도 전혀 벌레를 죽이거나 할 일도 없고 무슨 살충제를 뿌리거나 할 일도 전혀 없죠. 자연이 알아서 그냥. 네, 해주는 자연 안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이 밭 자체에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화림원의 농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먹을거리 위기를 대비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은 생태 농법입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무수한 생명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라는 부처님 말씀에 닿아 있습니다. 지나면 이제 개구리가 오고요. 개구리가 이제 그 벌레들을. 이분도 화림원 공동체의 식구입니다. 지리산 청년인생학교의 배움지기이죠. 작년에는 싱화가 많이 자라질 않아가지고 작년에는 일부러 싱화를 수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올해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서는 더 자랄 수 있게 했더니 올해 이쪽 화단에 싱화가 거의 다 잠식할 정도로 많이 자랐어요. 박완서 소설에 그만턴 싱화는 어디로 갔을 건가? 거기에 나오는 풀이 이 싱화고요. 이 풀의 맛과 향이 대단히 좋아요. 이 싱화가 상당히 여리고 약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개발이 되는 시점들에서 제일 많이 사라진 풀이에요. 그래서 싱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많이 자라는 곳이 별로 없는데 그 싱화가 여기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이 풀을 더 스스로 자랄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올해 싱화를 많이 수확했어요. 이거 지난주에 발효시킨 싱화고요. 싱화가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풀인데요. 그 풀이 이렇게 소중한 음료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발효시켜가지고 대단히 새콤한 아주 건강한 발효 에이드가 만들어져요. 인공 색소나 향료를 가지고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죠. 여름에 진짜 딱이겠는데요. 네. 우리의 불교를 지향하는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를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이냐. 그리고 그 공동체적인 구현이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을 무시하거나
과거와 같은 집단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개인도 더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면서도 이게 매우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절묘한 화음을 빚어내듯이 어울려서 잘 사는, 이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일하고 땀 흘리고 그것을 위해서 규칙을 같이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드라망이 지향하는 공동체 삶이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다른 삶을 조직해내는 거 있지 않나. 다른 삶, 이전에 자본주의적이고 성장 위주의 삶, 그것을 통해서 경쟁하고자 하는 삶과 달리 협동하는 삶,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더불어가는 삶, 이런 삶이 조직될 수 있을까? 여기에 저는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의 지점이 있고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전 일찍부터 공동체 수행이 있다고 해서 나섰는데 햇살이 정말 눈부시네요. 실상사는 공동체 도반들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이자 단순 소박한 살림살이를 가꾸는 터전입니다. 마을 속에서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가며 세상을 향해 열린 인생학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사는 사후대중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바를 밝힌다. 하나, 실상사는 인드라망 세계관의 실현지이다. 우리는 실상사를 인드라망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 생명과 창조자에 실현지로 보호한다. 어떻게 사셨는지 각각의 영역으로부터 소식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하리건에 우리 정원이를 비롯한 우리 청년들하고 식구들이 저 이팝나무에 열린 저 쌀밥처럼 생긴 것처럼 돈을 많이 벌어보자 하고 돈은 이제 많이 못 벌었다고 해요. 대신 이제 매주 수요일은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수행의 날입니다. 오전에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도반들의 영역별 소식을 전하고 향후 계획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손을 다쳐서 함께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현장에서 일과 수행이 조화로운 삶을 가꾸고 서로 존중하는 사부대중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현수는 치과에 가서 오전 공부는 불참하고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불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한테 한 3-4가지의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세상은 지금 다 연결돼 있는데 우리들은 다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그 증거로서는 우리가 아마존의 밀림이 파괴되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그 북극이나 남극의 얼음이 녹든 말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너와 내가 분리돼 있다는 얘기라고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게 다 상관이 있다, 연기돼 있다, 연결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지금 자연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연이 무한히 있기 때문에 무한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무한 성장주의는 뭐냐면 무한한 채굴주의입니다. 석유석탄, 천연가스가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성장은 다 자원을 갖다 파헤치지 않고서 누리고 있는 성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은 끊임없이 무한히 직선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연계에는 무한히 성장하는 게 없어요. 자연은 유한하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 속에서는 우리가 생활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 자연계에 대해서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항상 중심에 두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래서 해충이다, 이충이다, 인간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해충 그러면 박멸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무수한 풀들이 있는데 잡초라고 해가지고 잡초는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의 필요 여부에 따라 관계의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박멸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지금 같은 위기를 초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3가지 인식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 불교가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교가 다 담고 있는 답이 다 있고 저희는 그거대로 이제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어렵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한 2, 3년 동안은 이런 시기에 자연적인 이치에 거슬러서 살아왔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많은 게 좋은 거고 빠른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나의 이득만 챙기는 것이 성공이고 라고 하는 생각들로 한 불과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 그 2, 300년 동안의 인간의 어떤 그런 식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게 급격하게 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바꾸고 깨우치고 올바른 삶으로 회복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환경 문제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건데 환경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근본 메시지인 거죠. 부처님의 탄신을 기리고 마음의 등불을 켜는 불교의 큰 명절이 왔습니다.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밝히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공양하는 연등을 달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혜의 빛이 온누리에 퍼지기를 다 함께 발언하는 날입니다. 장엄한 범종 소리가 온누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표어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입니다. 방불의식은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9마리의 용들이 오색 구름과 함께 시원하고 따뜻한 두 줄기의 물을 뿜어내어 부처님의 목욕을 도왔다는 일화에서 비롯된 의식이며 2차 음도 사바무명이 소멸 지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동체대비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건 나 아닌 것들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실상사 마당의 한켠에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소녀들의 마음으로 부처님이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신나서 뛰어노는 마을절. 정말 부처님이 오셨나 봅니다. 묻 생명에게 자비로운 은혜의 공덕이 무한하기를 빌며 리본을 묶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삶이 전환되기를 염원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는 한생명 살례장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절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령, 세대, 종교에 상관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 이슈나 환경 문제도 공유합니다. 지리산 환경 문제를 뮤지컬로 만든 공연은 대수법당 앞에서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바로 시크로스야! 쓰레기 태우는 연기까지!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서 북극에 사는 북극곰 친구들도 빙하가 녹아서 살 수가 없대잖아. 어떻게 괜찮아? 앞에 안 보여.
버리지 못했구나. 마법 때문이야. 마법! 친구들아 모여라. 우리들은 지리산의 동물사 촌사. 야! 우리들은 보금자리 지리산 살래골. 야! 저희는 이 살래 마을에 살고 있는 어른들,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극단이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같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마을에도 그렇고 중요한 문제가 환경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같이 어른들이 잘 쉽게 아이들 눈높이에서 풀어주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기꺼이 놀이터가 되어주는 절. 저는 절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며 그 웃음소리만큼이나 맑은 세상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불교가 등불로 삼아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생명의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멈추고 돌아보며 푸른 희망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당신은 나이고 나는 당신입니다. 우리는 연결된 존재입니다. 당신과 나, 모든 생명이 조화로운 세상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보살즉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걷습니다. 때로 우리는 멈춤으로써 평화로워지고 보다 기뻐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모든 생명이 존재의 이유대로 자비롭게 사는 지혜를 얻기 위해 이제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 마음을 살핍니다. 맑은 공기 속에 함께 꿈을 꾸는 푸른 하늘. 우리는 지구입니다. 한 걸음